단어가 어렵다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 상식에 반해. 맞아. 공부는 당연하고 대외 활동부터 엔잡까지 틈틈이 생존을 위한 운동에도 도전했던 로스쿨 2학년의 여름방학 기록을 공개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빴다. 저는 매해 여름마다 열리는 지식재산 소송 변론 경연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심 있는 로스쿨생들이 실제 지식재산 소송을 연습해볼 수 있는 모의 재판 대회인데요. 분야는 특허랑 상표로 나뉘고 실제 사건과 유사하게 특허 명세서나 상표 분쟁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원고, 피고 양측의 서면을 모두 작성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대전 특허법원에서 실제 재판처럼 원고, 피고 측의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짧게 찍어보았어요. 아니 나 지금 이 판례들을 읽잖아? 마지막 그 단어가 어렵다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 상식에 반해. 위에는 프레첼이 있는데 밑에는 트위트레라고 써져있는데 우리 트위트레라고 읽으니까 그럼 이것도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엠피온이라고 읽을 테니까 근데 그 밑에는 플랜피온이라고 읽을 거니까 그치.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반갑이 위에 보면은 그 실사용 상표가 등록 상표는 아예 분리되어 있는 그냥 아예 동그란 원이잖아. 끊기는 부분 하나도 없는. 근데 얘는 뭐 전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C가 Y에 뚫려 있어서 그 외곽선이 C로 영문자가 형성화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야. 야, 판례번호 2014 나 11198 58? 98? 안 나오는데? 앱박스에도 안 나와. 앱박스에 있어. 봐봐. 그 링크 한 번만 보내줘봐. 처참하다. 그 요구 판단 더 잘했었나 원래 처음에? 근데 또 R이어가지고 계란이어가지고 R이라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위에 거는 R통이라는 게 그 근육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R통이라고 할 수 있어. 나 벌써부터 보기만 해도 좀 짜증나는 거지. 그렇죠. 눈물의 브이로그. 과연 입상 브이로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입상. 마저 대회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지재 변론 대회는 사실상 로스쿨 생활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로스쿨 커리큘럼 자체가 변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내내 저희는 민사, 형사, 공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선택법에 해당하는 지재법 같은 경우에는 과목 몇 개를 수강하거나 관련 로펌에서 실무 수습하는 것 정도로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대회에 참가를 한다면 증거 검토하는 것부터 서면 작성하는 것, 특히 원고, 피고 모두 다, 그리고 본선 진출하면 모의 재판까지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는 특허 부문에, 2학년 때는 상표 부문에 참가했어요. 특허 부문에 참가했을 때는 의학용 광섬유의 특허 분쟁에 대해서 작성해야 됐고, 상표 부문에서는 원고 챔피온사와 피고 클램피온사의 상표 유사성을 다투는 서면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1학기 기말고사쯤에 공개되는데 사실 시험 기간에는 대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종강하자마자 한 2주 동안 거의 매일매일 팀원들을 만나면서 서면을 작성합니다. 방학이 2달 조금 안 되는데 그동안 다음 학기 과목들을 선행학습해야 되고 특히 이 여름에는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라는 전국 단위 석차가 나오는 형사기록형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방학 내내 그 과목들을 준비하면서 검토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기 때문에 그 방학 중에 2주를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본선 진출한다면 그 변론대회 그 모의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회의 비용이고 여행이나 휴식 같은 것들을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큰 도전입니다. 제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새벽 3, 4시, 4, 5시까지 서면을 작성하는 날이 잦아졌고 막판에는 밤샘까지 하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서면을 작성했었어요. 챔피온사의 상표 유사성을 다투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회 끝나고 나서는 사실 챔피온 상표를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지재권 기본 법리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실제 서면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배운 법리를 실전 문제에 적용해보는 것까지는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면 작성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법리를 파악하기도 전에 어설프게 1차 서면 초안을 작성해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요청드렸다가 교수님이 읽고 답답하셨는지 메일로 답장하시다가 갑자기 전화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너무 떨렸고 무섭고 또 죄송하고 약간 민망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끝나고서 팀원이 탈락 이유라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피드백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들을 알 수 있었고 마음은 쓰지만 실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봤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저는 다시 학생이라는 본분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본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시험 기간 밤샘을 반복할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걸 너무 심하게 경험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루 밤을 샜을 때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력 운동은 할 줄 잘 몰라서 그냥 유튜브 켜놓고 40분 심으뜸 인터벌 러닝 하나 켜놓고 쭉 달리는 편입니다. 조금 적응하고 나서는 공부 끝나고 아예 새벽에 달리고 싶어서 24시간 헬스장을 등록하긴 했는데요. 조금 다니다가 새벽에 달리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미라클 모닝 하겠다고 아침 운동으로 바꾸면서 거의 이제 학교 헬스장, 기숙사 헬스장을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마저도 시험 기간 지나면서 점점 안 해서 지금은 따로 필라테스를 하는 중이긴 해요. 운동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적응하고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찍고 있어. 제본한 거. 앞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로스쿨생들은 방학 때 기본적으로 다음 학기 선행학습을 하면서 내신과 변시를 함께 준비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이제 공직, 판검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실무 기록 시험인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형제실 검실로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시험들이 전국 단위 석차가 나오고 그 석차 100분위에 따라서 판검사 전형에 도전할 기회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기이고 중요한 과목들인데요. 저는 공직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시 대비를 할 겸 형사 공부를 위해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 형제실을 당연히 수강했습니다. 검글 준비반보다는 당연히 이제 시간을 적게 투자했고 대신 제가 약간 민사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학 중 한 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사실 방학 때 민법을 거의 아마 안 할 거예요. 형사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은 민법, 한 달은 형법, 형사소송법, 기록 작성 공부, 행정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2달을 보냈습니다. 막판에 시간이 부족해서 행정법은 개강하고 인강을 조금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방학이니만큼 저는 카공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도파민을 위한 인형 뽑기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꽤나 행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 공부 스타일이나 그 로스쿨 공부량 아니면 로스쿨 시험기간 관련해서는 지난번 Q&A 영상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기는 대전에서 커피도 제일 맛있고 카공하기에도 정말 좋은 바스타 커피 대전 법원점이잖아. 저도 여기에서 카공을 자주 합니다. 행정법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제가 보이네요. 여러분도 와서 카공하세요. 야호. 이건 그냥 사담인데요. 저는 법 중에 행정법이 제일 어렵고 무섭고 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행정법을 변시 때 잘 쓸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법도 다 어렵지만 행정법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입학 전부터 바스타 커피를 운영하면서 2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카페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입학 전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카페 일을 정말 좋아하고 바스타 커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름 열심히 내서 카페에서 오픈하고 바쁜 시간 일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제 작업이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매일 원두도 체크하고 맛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이 영상은 대부분 로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겠죠? 카페 사장님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벨크리머가 정말 편합니다. 다른 것들이랑 다르게 입구가 엄청 넓어서 카페 모카 만들기에도 편하고 아무튼 정말 좋아요. 참고하세요. 진짜 시럽이나 파우더 들어가는 커피류 제조할 때 저기에다가 바로 샷 내리고 파우더 담고 시럽 담아서 휘휘 저어서 만드는데 정말 편합니다. 아무튼 저는 매일 테스트하는 커피를 제 자리에 놓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본선 진출은 못했지만 열심히 서면도 수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방학이었죠. 그래도 카페 일하는 영상 담은 만큼 조금 어필해보자면 저희 카페 회전율이 정말 좋고 테이크아웃 전문인데다가 점심시간에는 특히 일대에서 가장 바쁜 카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두가 굉장히 빨리 순환됩니다. 디카페인 원두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 저도 제 커피 자주 내려서 학교로 오곤 해요. 이맘때쯤 저는 일러스트 작업은 굉장히
줄인 상태였습니다. 외주 작업은 거의 멈췄고 아이디어스를 통해 들어오는 1대1 커스텀 일러스트 작업만 소량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감 기한에 맞춰서 작업을 하느라 카페에 가서 아예 작업을 할 때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미리미리 작업을 해줄 때도 있고 바스타 커피에 가서 일하면서 틈나는 시간에 조금씩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마감을 맞추곤 했습니다. 지금은 3학년이 되어서 그림을 아예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제 첫 사업의 시작이기도 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이자 일이었던 그림을 이렇게 오래 쉬어본 게 처음이라서 기분이 미묘하네요. 얼른 다시 그리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든지 작업을 하고 싶기도 했는데요. 시험 압박과 정말 쏟아지는 공부량 사이에서 작업을 무리해서 강행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도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한 그 일러스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주문을 주신 그 고객님들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경험으로 깨우치면서 지금은 아예 중단했습니다. 나름 아이디어스 인기 작가 1위도 하고 청첩장은 진짜 많이 제작하고 했었는데 얼른 다시 하고 싶어요. 이날은 초짜 유튜버인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님을 만났던 날입니다. 저는 충남대 로스쿨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 론양이 클럽의 부회장이었는데요. 저희는 고양이 부양비를 벌기 위해 매학기 굿즈를 제작해서 교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론양이들 밥도 사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는데요. 제가 굿즈 담당이었기 때문에 법전과 민법책 버전의 론양이 키링을 제작했었습니다. 지지난 영상인가에 짧게 올렸었는데 그걸 보시고 한 구독자님께서 애인의 로스쿨 입시 응원을 위해서 꼭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디자인 사용 허락 범위가 교내 판매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매해서 소장하고 있던 키링 2개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드리기로 해서 일하다가 만나 뵙고 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에겐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방학의 큰 테마들은 끝이 났고요. 방학 내내 이 앞선 내용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맛집을 많이 갔고요. 공부하고 밥 먹고 그림 그리고 카페 일하고 서면 쓰고 그리고 여기는 흑백요리사에 나온 맛집인데요. 급이 다른 부대찌개라고 대전에 흑백요리사 출연자 식당이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저는 흑백요리사 나오기 전부터 알고 학교 친구들도 많이 데려가고 그랬었는데 유명해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합니다. 제 영상에 딴짓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매일 하는 거라서 촬영을 좀 덜 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막 타임랩스 한두 개 찍어놓으면 더 찍을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예 막 10시간짜리를 찍자니 이미 그런 영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남들의 브이로그를 안 보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서 뭔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 그냥 공부하는 타임랩스를 쭉 띄워놓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약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브이로그 할 때 무슨 오디오를 깔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맛집 아니면 뭐 카페에 다니는 것들을 막 엄청 궁금해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계속 꾸준히 브이로그를 찍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유용하게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는지를 나름 고민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맨날 제가 하는 게 공부하고 그냥 일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왜 봐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 혹은 어떤 게 궁금하신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형제실 공부를 위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체 복습을 하는 제가 보이네요. 형법과 형사소송법 다 까먹어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하다가 틈새 일러스트 작업하고 일러스트 작업할 때 제가 멀티가 잘 안되는 편인데 그래도 백색 소음 겸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스쿨생들도 메가스터디에서 인강 들어요. 메가로이어스에서. 그리고 저는 교회 미디어팀 촬영팀에서 일하면서 멋진 카메라들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영상도 저런 걸로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몇 년을 해도 계속 달리는 수강 신청도 하고요. 저는 대전에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도 할 겸 세종으로도 자주 나갑니다. 세종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호수공원 산책도 하고 세종도 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강이 임박할수록 학교 도서관에도 결국 자주 오게 됩니다. 주로 사실 공부 자체는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식도 먹고
개강 준비를 위해서 형사재판실무 교재 4권이나 되는 교재도 수령하고, 형제실은 워낙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특이하고 해서 제가 영상을 또 따로 바쁜 와중에 찍어 두었습니다. 검토 보고서라고 문제를 풀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판사가 돼서 판결문을 쓰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맨날 다음 영상 뭐 하겠다고 하고 다른 걸 올리긴 하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꼭 형제실에 관한 유용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강해버렸어요. 안녕! 이 아니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 너무 초보다 보니까 제 영상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아니면 영상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여러분께 흥미있는 영상이 될지 많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